반갑습니다. 오늘은 설탕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여러분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먹습니까? 혹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까? 팥빙수를 매일 먹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설탕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면서도 또 잊고 있는 설탕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장 안 좋은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 속에 있는 단핵구가 감소합니다. 백혈구 속에 있는 단핵구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는 최전방에서 적을 잡아먹는 그러한 군대, 백혈구인데 이 단핵구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구가 크기가 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포도당 구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가 포도당 구균을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백혈구의 크기가 자꾸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백혈구의 숫자도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진다. 백혈구가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강력한 군인, 전투하는 군인, 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인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백혈구 자체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에 단 음식을 맛이 있어서 먹더라도 이거를 먹으면서 내 속에 백혈구의 숫자가 적어지고 백혈구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사람이 단맛을 다 좋아하는데 특히 단맛을 좋아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단맛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비가 와서 기분이 자꾸 깔아지거나 그럴 때에 보통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까? 초콜릿은 사실 굉장히 단 음식입니다. 그럴 때 왜 초콜릿을 먹느냐, 왜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초콜릿을 먹으면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적당하게 분비가 되면은 원기가 나고 에너지가 나고 눈에 빛이 나고 힘이 나고 피로감을 모르고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호르몬이 세로토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떨어지면은 분비가 잘 안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깔아지고 무기력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좋은 게 없어질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세로토닌을 조금 공급을 해주면 이렇게 힘이 솟아나는데 이 설탕의 단맛은 마치 세로토닌을 분비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먹어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깔아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처질 때에 무기력해질 때에 이렇게 초콜릿 같은 것을 많이 먹어왔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막 기분이 처지면 초콜릿이나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단맛이 힘을 내게 하고 사람을 액티브하게 하고 비비들리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데는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사실은 설탕의 해독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백혈구에 대한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설탕에 중독이 되면
백혈구가 다친다. 백혈구가 어떻게 다치느냐 하면 백혈구 속의 단핵구 숫자가 적어지고 백혈구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 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다. 우리 몸의 군인이 파괴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죠.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할 때에 내가 설탕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설탕을 가공된 형태의 설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에 통조림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20%가 설탕입니다. 감자칩을 먹을 때도 감자칩에 무슨 설탕이 들어가느냐, 소금 맛이 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자를 설탕에 담궜다가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어른들이 즐겨 피우는 담배에도 사실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설탕을 설탕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보통 과자가 있죠. 아이들이 과자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과자를 많이 먹는데 이런 과자가 스낵 종류라고 해가지고 어른들도 요새 많이 먹습니다. 주전부리로서 과자나 스낵을 많이 먹는데 과자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속에 설탕이 들어있는 겁니다.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설탕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다 보면은 자꾸 먹게 되죠.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당류가 두 종류가 있죠. 다당류가 있고 단당류가 있습니다. 설탕은 대표적인 단당류입니다. 다당류는 보통 쌀이죠.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이런 게 보통 다당류입니다. 이런 다당류는 단당류와는 달리 우리 몸에 당 지수를 높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 지수를 서서히 높여주고 서서히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당 지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음식이 들어가서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지수를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이게 포도당이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보통 메이저 팩터죠. 이 메이저 팩터를 먹었을 때 이것들의 최종 산물은 전부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포도당이 되어서 이 포도당이 결국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방아지를 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전신에 돌리죠. 결국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도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당류는 설탕과 같은 단당류는 포도당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도당화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당류는 포도당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천히 포도당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탕이 포도당의 농도를, 즉 당 지수를 급속하게 올려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올려준 것은 또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급속하게 올랐다가 급속하게 확 내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저혈당증에 빠지게 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고혈당에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급속하게 올라갔던 이 포도당이 급속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또 저혈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오는 저혈당증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하면 첫째, 뇌에 손상이 옵니다.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에 뇌에 손상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포도당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그러한 저혈당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뇌에 손상이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만은 뇌만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만 에너지로 쓰는데 포도당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는 뇌 손상이 와서 치명적인 상태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닝커피라고 마실 때는 아침에 머리가 잘 돌지 않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정신이 잘 차려지지 않을 때는 모닝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는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약간 달달하게 해서 약간 먹는 것도 순간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모닝커피는 설탕을 비교적 많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당류는 말이죠. 다당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곡식이지 않습니까? 쌀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빵이라든지 국수. 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국수, 이러한 것들은 물론 이것이 나중에 포도당이 되기는 되지만은 포도당이 되는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당 지수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로 봅니다. 50에서 60%.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높은 단당류는 사탕, 설탕이라든지 케이크,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갑자기 확 들어가면은 당 지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포도당화 되면서 혈관 속에 피가, 당분이 진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 당지수가 급히 올라간 것을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면은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 췌장이기 때문에 췌장에 무리가 와서 췌장에 병이 들어서 췌장에 란게르한스섬에 있는 베타셀이 망가지면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당 지수가 높은 음식, 설탕이나 케이크 같은 이런 단당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당뇨가 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 지방화를 촉진합니다. 지방화. 우리 음식에 들어가서 인슐린이 글리코겐으로 근육 속에 쌓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 포도당이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3대 영양소, 이 세 가지의 음식들이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라고 했는데, 그 포도당으로 되고 남은 것은 전부 지방이 되는 겁니다. 지방. 지방이 지방되는 것은 당연하고 단백질이 지방화되는 것은 조금 덜하지만 탄수화물이 지방화되는 것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술도 한 방울 안 마시고 육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이 고지혈증이 오고 고콜레스테롤증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똥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술도 안 마시고 기름기도 안 먹는데 왜 내가 고지혈증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이 결국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되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분해되고 남은 것들은 전부 지방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지방은 대부분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고지혈증의 원인이죠. 중성지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 혈관 속에 탁한 피,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그런 피가 흐르게 돼서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동맥경화증, 고혈압, 혈관성 질환이 오죠. 우리 몸의 혈관의 대표적인 곳이 심장과 뇌라고 했지 않습니까? 뇌혈관이 막혀지는 것이 뇌경색,
심장혈관에 막혀지는 것이 심근경색증. 어느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했죠. 결국 이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런 병까지도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방질을 많이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기를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지금 많이 먹는 단팥죽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단팥죽을 먹으면서 우리는 얼음을 먹는다, 또 그 팥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단 음식인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단팥죽 속에 얼마나 단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지수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지수가 70, 80 이상 되면은 내가 먹을 때에 굉장히 달다라고 느낍니다. 음식을 굉장히 달다, 너무 달다 느끼면은 90 이상 넘어가는 것이고, 음식이 좀 달다 이렇게 말하면 7, 80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안 단지 모르겠다. 쌀,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국수 이런 것은 달다고 못 느끼죠. 이게 이제 50 정도 되는 것이고, 콩 종류 이 정도는 한 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당지수가 좀 낮은 것을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에 좋고 안전하게 되는데, 당지수가 높은 것이 대부분 다 여름에 단팥죽과 팥빙수죠.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팥빙수와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물론 겨울에 먹는 단팥죽도 굉장히 달죠. 단 팥죽이라고 말합니다. 단 것. 이 단 음식에 우리가 달다고 느낄 정도 같으면 7, 80% 이상의 그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저혈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됩니다. 불안과 초조. 불안, 초조는 단순히 정신신경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불안, 초조는 혈당에 있어서 그 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 속에 설탕, 당분이 떨어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됩니다. 당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당류의 설탕 종류의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확 떨어지는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불안과 초조의 증상이 생기면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신 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공격성. 순간적으로 불안과 초조했는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내에 디펜스 메커니즘으로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과격하게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막 강하고 또 거친 말들이 나오고 행동이 폭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격성은 바로 폭력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 거 하면 공격성이 있어지고 폭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산만해지는 것입니다. 정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ADHD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의 폭력성,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러고 하나를 차분히 뭐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끝을 보지 못하고 버리기만 하고 막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의 원인이 어른들의 양육 방식만이 아니라 설탕과 상관이 있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설탕을 푹푹 퍼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 과자,
그래서 과자를 많이 먹으면 ADHD가 온다. 과자를 많이 먹으면 과잉행동장애가 오고 폭력적이 되고 공격성이 된다. 그리고 과자를 많이 먹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여행을 할 때 또는 그 TV를 가만히 보면서 그냥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제2의 그 식성이라고 그러죠. 식성에는 1차 식성과 2차 식성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식성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고 2차 식성은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습관 때문에 그냥 먹는 겁니다. 배가 불러도. 그래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나서도 또 와서 뭐 이렇게 주전부리를 하는 것은 제2의 식성이죠.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 다 답니다. 달아. 달든지 짜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든지 짜든지 해야 음식에 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든지 짜든지 해야 맛이 있다. 맛이 있다는 말은 맛이 좋다는 말이죠.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 맛이 없다. 맛이 없다는 말은 맛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음식이 달고 짜야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입에 그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런 중독에 빠져서 사람의 인격이 폭력적이 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장애, 정신의 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 설탕의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술 중독과 섹스 중독과 무슨 이런 중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지만은 마약 중독과 게임 중독 이런 거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사실은 설탕 중독인데 설탕 중독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병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허용되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매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는 팥빙수라든지 이런 달고 찬 음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어른까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이런 높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설탕 중독이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뼛속에 있는 그 칼슘이라든지 인 같은 이런 좋은 무기물질들을 이렇게 빼앗아 버립니다.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여름에 시원하다고 먹는 차기에서 먹는 탄산음료들이 대부분 다 단 것입니다. 이런 단 음식을 먹다 보면 뼈가 물어지는 것이죠. 뼛속에 있는 칼슘이나 인 이런 좋은 물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뼈가 물러지는 겁니다. 이런 설탕 중독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제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돼서 인슐린이 결국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방화가 된다는 말은 중성 지질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요새 말하면 살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살은 살대로 찌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이것이 감미죠. 감미는 비기, 소화기에 해당하는 맛인데 이것은 바로 비만과 상관이 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비만해진다.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근육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살에는 근육과 기억이 있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근육에 살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간에서 해당하는 그 살이고 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기의 기능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물살이 자꾸만 찌는 것을 기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살찌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미, 단 음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감미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인슐린의 분비가 많이 되어서 지방화가 이루어져서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 생기는 것보다도 중성지방, 지방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물살만 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탕 중독은 우리를 굉장히 백해무익하게 하면서 우리 몸의 힘은 다 빼내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이 한여름에
설탕 중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여름에 살찌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1년이 건강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창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탐스러운 것, 달콤한 것, 맛있는 것, 사람은 그런 것에 유혹받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과 매력 없는 이성에게 유혹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그런 맛이 있고 달콤해서 먹다 보면은 결국 저렇게 됩니다. 설탕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먹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너무 과잉할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과잉해서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다 매력적인 것 아닙니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 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너무 탐닉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면, 그런 것에 끌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중독이죠. 크리스찬들은 설탕 중독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세상에 중독되는 것, 세상의 달콤한 맛, 그러한 매력,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의 위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경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찬 음식과 단 음식을 조심하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면 1년이 지켜질 것이고 1년이 보장이 되면 평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